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여울 22기로 활동 중인 디자인 조형학부 19학번 최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기수로 활동 중인 여울 22기 미디어학부 19학번 박지연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학부는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닌 서서 하는 공부다. 리얼이다. 네. 이게 이번 학기 제 시간표인데요. 일단 저는 이번에 전공 수업을 3개 듣고 있어요. 1학년 때는 디자인 수업 그리고 조형 수업을 함께 듣고, 그리고 2학년이 되면은 이제 디자인이랑 조형 중에 하나를 전공을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듣고 있는 수업은 제일 중요한 수업이 전공 필수 수업이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수업이에요. 이 수업은 산학 협력을 하는 수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선 삼성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애완동물, 반려동물들을 위한 가전제품을 만드는 수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웨이랑 산학 협력을 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가전제품을 디자인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는 약간 실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학년 1학기 시간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인데요. 되게 다른 전공생들이 보면은 되게 저희 전공이 되게 이렇게 띄엄띄엄 2번씩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1번씩 있어서 엄청 한 번 할 때 막 3시간 연강이고 막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보통 전공 필수 3개를 듣습니다. 그래서 시간표에서 저는 1학년 1학기 때, 새내기 때 완전 한 학기에 몰아서 전공 3개를 들었었는데, 미디어학 입문이랑 그리고 창의적 미디어 기획과 표현이랑 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이라는 3가지 전공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학 입문을 빼고 이 2가지 엄청 긴 이 과목 있죠.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습이 위주인 거고, 제가 지금 이번 학기의 시간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번 학기 시간표도 이렇게 긴 것들 있죠. 긴 막대가 제 전공이에요. 저도 최혜민 홍보대사님과 마찬가지로 3전공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것도 다 실습 위주예요. 그래서 뭐 과제 시험이 없고 뭐 중간이나 기말 과제로 영상을 찍어서 낸다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저희 미디어관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다룬다던가 S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실습적인 것들을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그렇게 무대 디자인이나 무대 설치 쪽에 관심이 있다면 자기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미디어의 학부에 가던 디자인 조형학부에 오던 약간 갈릴 것 같아요. 무대 디자인 쪽에 더 관심 있는 거면 디자인 조형학부에 오셔서 조형 쪽을 공부하셔서 좀 더 설치 미술 쪽을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산업정보 디자인 쪽을 전공하셔서 영상이나 다른 뭐 기타 프로그램들을 다룰 줄 알게 돼서 그쪽으로 무대 디자인을 전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저희 학교가 이중 전공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학부를 이중 전공하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무대 디자이너 쪽에 좀 더 한 발짝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카메라를 좀 더 다룬다던가, 아니면 무대 설치의 디자인보다는 좀 더 영상을 좀 방송 프로그램처럼 좀 퀄리티 있게 한번 다뤄보고 싶다, 그런 편집 기술이나 카메라를 다루는 것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미디어학부를 본 전공으로 하고, 또 최혜민 홍보대사님의 전공인 디자인 조형학부를 이중 전공하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학부는 1학년 때 디자인과 조형을 두루 학습하고 2학년이 되면 산업정보 디자인 그리고 조형 미술 중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전공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디자인 조형학부의 그게 특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그래서 1학년 때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 기초 조형이라는 과목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미술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뭐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제품을 다룬다던가 아니면 조형 스튜디오 해서 미술 그런 순수 미술 쪽을 다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정보 디자인이랑 조형 미술이 그런 과를 나눌 때 인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따로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과로 원하는 전공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 조형학부를 졸업을 하시면 일단 조형과 같은 경우에는 큐레이터나 아니면 작가가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아니면 정말 아예 조형의 전공을 살리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산업정보 디자인을 택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기업의 디자이너로 취직을 하시거나 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해서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산업정보 디자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않고 다른 길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전공을 잘 살리는 학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방송국을 가고 싶어하는 동기들이 많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PD가 가장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새내기였을 때 동기들한테 왜 미디어학부 들어왔어? 라고 하면 PD 되고 싶어서 라는 답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 가장 유명한 PD라던가 혹은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학생들 또는 방송 기자 여러 가지 등이 있고 또 굳이 방송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광고, 홍보, PR 이런 쪽으로 나가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굳이 광고, PR 혹은 저희 전공과 관련된 방송이 아니더라도 사실 방송이란 걸 배우다 보면 사회학이라던가 아니면 정치학과 관련된 방송 이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에서 그런 정치나 사회를 다루면서 정치 쪽으로 나가신 선배분도 계시고 진로는 다양하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방송국으로 가는 학생들이 좀 더 훨씬 많다는 거.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